여러분, 저 또 왔어요. 1일 3 주식의 소리네요. 바이오 플러스하고 같은 날에 청약을 진행하는 종목 중에서 신한 제8호 스펙이 있거든요. 스펙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꺾인 상황이라 그냥 이 친구는 건너뛸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자니 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서요. 아주 간단히 핵심 정보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듯이요. 발기인과 임원진 그리고 주관증권사의 스펙 이력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 제8호 스펙의 발기인을 보시면 반가운 친구가 하나 있죠. ACPC 지분율 90.90%를 가진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파인밸류 자산운용이 4.55%, 신한금융투자가 4.55%, 또 나란히 참여한 상황이고요. ACPC는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스펙의 참여 건수와 합병 건수에서는 좀 독보적인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증권사들과 손을 잡고 스펙 합병을 이뤄냈고요. 이름 들으면 알만한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2016년, 17년, 8년 연달아서 상장 폐지 경험이 있기는 하고요. 2020년부터 조금 다시 다잡고 달리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건 NH 스펙 20호와 유진 스펙 7호 그리고 신한 제8호 스펙까지 해서 같은 기간 내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스펙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 합병을 성사시켜야 하는 스펙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ACPC가 정말 열일을 해줘야 다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임원진들의 관련 경력을 보면요. 최근 들어 진행된 스펙들 중에서 가장 좀 화려한 것 같아요. 보면 실제로 스펙 합병에 참여한 이력들이 아주 줄줄이 보입니다. 특히 김종환 대표이사가 이번 스펙의 경영총괄을 맡게 되는데요. 다양한 증권사의 합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이 ACPC에서 일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고재욱 기타 비상무이사도 대신 밸런스 제5호와 3호 스펙 합병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신민영 감사는 정확한 회사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화학회사와 대기업의 합병 자문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스펙 합병에 직접 참여한 경력들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다음 신한금융투자의 스펙 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1호부터 해서 7호까지 상장을 시켰는데 이 중에 3호하고 4호는 상장 폐지됐어요. 근데 보면 4호의 발기인이 ACPC였거든요. 그래서 ACPC와 신한금융투자가 만났을 때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1호는 서진 오토모티브와 2호는 드림 시큐리티와 5호는 MFM 코리아와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네, 제6호와 7호는 아직은 대상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이전에 상장된 스펙들이 합병 대상을 이미 찾았다면 훨씬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서 이것도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특히 6호는요.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하는 기한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분발하지 않으면 또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스펙 합병의 성사율이 높은 하우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조금 물음표네요. 발기인과 임원진들의 경력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저도 사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우선 공모 내용 살펴볼게요. 총 공모 주식 수는 625만 주, 그리고 공모 금액은 125억 원. 스펙 중에서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 기준으로 156만 2,500주가 됩니다. 균등 배정 방식은요, 50% 고정 방식이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상장일은 아직은 확인이 안 되네요. 네, 유통 가능 주식 수는 공모 주식 수 전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125억 원 정도인 거죠. 삼성 머스트 스펙 5호가 80억 원,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이 75억 원, IBKS 제16호 스펙이 63.8억 원이었어요. 공모 규모가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그나마 최근 스펙들 중에서 가장 큰 편이고요. 그만큼 유통 가능 금액도 조금 더 많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요. 이상 급등 현상을 야기했던 그 매력적인 요소가 비교적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넘어가서 3년 뒤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받게 되는 한 주당 금액은 약 2,030원을 제시해 놨더라고요. 예치율 0.5%를 가정했습니다.
신한 제8호 스펙은 공모자금을 KB국민은행에 예치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예치하는 신탁기관에 따라서 예치이율 가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0.5%라면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요즘 스펙주들의 흐름이죠. 우선 그나마 가장 최근에 상장한 IBKS 제16호 스펙이 요런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상장일부터 해서 계속 파란색으로 음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종가 2,67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거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의 종가도 볼까요? 최근에 상장된 순서로 작성을 했고요. 보시면 몇 개 스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 스펙 4호가 6,000원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이제 확실히 스펙 이상 급등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인 거죠. 게다가 또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이 현대중공업을 라이벌로 맞아서 인기가 확실히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스펙 열기가 딱 식으면서 증거금이 최근 들어서 최저치를 보였어요. 5,189억 원 정도 유입이 됐거든요. 유진 스펙 7호, 10조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확실히 스펙주 거품 현상이 조금 빠지고 있는 듯 하고요. 13일에 유진 스펙 7호가 상장을 하거든요. 증거금 10조를 모으면서 스펙의 역사를 새로 쓰기는 했는데 얘마저 성적이 그저 그렇다면 좀 관심에서 확실히 멀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유진 스펙 7호의 성과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우대 등급 따로 적용되는 거 없고요. 15만 5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3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온라인은 수수료 면제고요. 청약 당일에 개설하고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청약 증거금률은 100%라는 거 다시 또 기억하시고요. 네, 배정 물량은 156만 2,500주니까 균등 물량은 78만 1,250주가 됩니다. 최근 청약 건수들 참고해서 저는 우선 8만 건 정도를 잡아보기는 했는데 수요 예측 결과와 유진 스펙 7호의 상장일 성과 등등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조금 달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스펙주의 상장일 주가 상승률이 이제 30%,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요. 균등만 참여해서는 재미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10주 정도 받아봐야 배정 금액이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 수익이면 6천 원 겨우 버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선 생각을 해두시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